네, 그러면 이제 448페이지 매입 점표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받죠. 매출을 받고 이제 매입을 볼게요. 자, 매입은 이제 물품을 구입했을 때인데 구입할 때 뭐를 부담해요?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재료를 만약에 각 법인이 300원에 사왔다라고 하면은 300원의 10%인 30원만큼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원재료 가액이 얼마가 잡히겠어요? 원재료는 300원이죠. 이 30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부가가치세를 일단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 라고 해서 VAT 대급금 3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미리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 3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30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 있잖아요. 이 부가세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이죠. 이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VAT 대급금이다.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돌려받을 때는 자산이죠. 떨면서 나중에 돌려받겠죠. VAT 대급금 30 빠지면서 뭐 차변에 현금 30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분개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448페이지. 자, 필세제 1번이 있는데 1번에 3월 1일 날 원재료를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라고 돼 있죠. 참고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은 코드 유형이 50일 가세예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원재료를 얼마 주고 샀어요? 거기 계산서 상에 원재료 공급가액이 110만 원이죠. 차변에 원재료 110만 원. 부가세 얼마 냈어요? 부가세 11만 원 냈죠. 부가세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에 VAT 대급금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매입이에요. 매입. 지금 매출이 아니라 매입인데 매입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 잡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에 우측 하단에 봤더니 외상으로 샀다라고 돼 있죠. 그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121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2번 화진 상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3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400이죠. 부가세 10%낸 거는 VAT 대급금 240.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VAT 대급금이에요. 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5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계약금 지급한 거는 선급금으로 돼 있었겠죠? 선급금 50 딸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2,59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가 결합이 되어 있냐면요. 운반비가 10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원재료를 구매할 때 운반비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지출된 운반비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원재료 가액이 2,400이 아니라 2,4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으로 했다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3번 거래처인 주 한울 그리고 2번 나중에 입력할 때 여기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입력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거래처인 주 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200만 원은 거래처 주 나라전자로부터 받은 동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산 거고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을 VAT 대급금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준 거잖아요. 배서양도 한 거죠.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이 얼마가 있었어요? 200이 있었겠네. 차변에 잡혀있는 받을 어음 200을 대변에 떨죠. 이거 나중에 입력할 때에는 대변의 받을엄 거래처를 나라전자로 바꿔줘야 돼요. 받을엄은 누구한테 받을엄이었던 거예요? 나라전자한테 받을엄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 나머지 대금은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9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4번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 PC 10대를
주 나라전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노트북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비품이에요.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여금이고, 대금 결제를 뭘로 했냐 봤더니 외상, 비품을 외상으로 산 거는 미지급금이겠죠. 미지급금 550. 그래서 3번 문제까지는 원재료 구매한 거 했었고, 4번부터는 이제 다른 자산들 구매한 거. 뭐 자산 구매에 대한 분개인데 분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만 하나 더 결합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 뭐 대변에 지출되는 돈, 그렇게 되겠죠. 자, 5번. 호평산업으로부터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 대금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계정 과목을 시설장치로 사용하고자 하므로 계정 과목을 등록한 후 회계 처리하시오. 간판은 시설장치,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현금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 55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간판은 계정 과목을 시설장치로 쓰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나중에 입력할 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그 시설장치 계정 과목 하나 등록하시면 돼요. 나중에 입력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6번. 사무실과 공장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미소상사에서 일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세금 계산서 받을 때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받았죠. 부가세는 계정 과목이 VAT 대여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사용지가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예요. 복사용지는 소모품비인데 이게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반반 나눠서 쓴다죠. 그럼 공장은 500번대 소모품비, 사무실은 800번대 소모품비로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고, 반반이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했죠.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입력하실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복수거래기 쓰지 마세요. 이 품목은 하나잖아요. 복사용지라고 하는 품목 하나를 산 거기 때문에 하나로 입력해야 돼요. 하나고, 분개할 때만 이게 500번대하고 800번대 나눠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우인산업과의 인가공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인가공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 300만 원은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가공비인데 계산서 받았으니까 계산서 받으면서 부가세 냈겠죠. 매입이잖아, 매입. 그럼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 가공비는 계정 과목이 외주 가공비예요. 그래서 외부에 가공을 의뢰하고 지출된 비용은 외주 가공비.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300이 나갔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1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뭘 받은 문제들이었냐면요.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서 부가세 냈잖아요. 부가세 냈고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으로 분개를 다 했어요. 저렇게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유형이 50일 가세예요. 나중에 정리하긴 할 건데 50일 가세. 매입 쪽 코드는 5자가 붙어요, 앞에.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에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상일 상사로부터 로컬 A씨에 의하여, 로컬 A씨가 내국신용장이죠. 로컬 A씨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원재료를 납품받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8만 원. 네, 차변의 원재료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뭘로 했냐 봤더니 어음을 했죠. 어음을 했을 때는 지급어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근데 이 문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저거 할 건 없어요. 부가세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는 따로 저기 VAT 대여금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우인산업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90만 원에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일부는 1월 18일에 거래처 가을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재료 90만 원 주고 산 건데 원재료 90만 원. 근데 이것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부가세 없겠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면요. 1월 18일
가을 농산한테 받은 바드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럼 바드럼을 배서양도하니까 대변에 바드럼을 빼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전표입력할 때 1월 18일 날 분계 조회해 보면 돼요. 조회해 보면은 차변에 바드럼이 10만 원 있었을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액은 80. 그리고 이 배서양도한 바드럼은 거래처를 가을 농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가을 농산한테 바드럼이었으니까. 입력할 때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9번 문제는. 자, 그다음에 저기 8번하고 9번. 예, 요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예, 코드 유형이 50이 영세예요. 근데 매입이에요, 매입. 매출했을 때는 매출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0이 영세였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는 50이 영세예요. 예, 코드 유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0번. 자, 10번에 주 고려 상사로부터 본사 수도 요금에 대한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시험 문제에서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계산서가 나왔는데 선생님 VAT 대여금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이고 면세이기 때문에 예,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빙이 계산서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이미지 있죠? 450페이지 가운데 계산서 있잖아요. 예, 그게 계산서예요. 그럼 계산서 보면은 공급가액 80이라고 돼 있고 부가세는 안 붙죠? 그래서 면세 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도요금 낸 거는 계정 과목이 수도광열비이고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에서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요금이 있어요. 그럼 보통 계정 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수도광열비로 쓰기도 하고 수도광열비,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자, 그 다음에 공장은 계정 과목을 좀 분류를 해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수도, 난방 요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계정 과목을 전력비로 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가스, 수도, 난방은 계정 과목을 가스, 수도료, 가스, 수도료 500번대 계정 과목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요. 지금 문제는 본사 수도 요금이니까 본사 수도 요금은 수도 강렬비로 쓰면 돼요. 자, 11번. 자, 영웅 상사로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고 근데 계산서를 받았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 그냥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고 부가세 안 붙겠죠? 예, 토지 산 거니까 토지.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500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산서 있잖아요. 계산서가 아니라 토지 있잖아요. 땅이 면세인 거는 알아두세요. 토지는 면세 제화예요. 자, 그다음 12번 주 강남에서 신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사과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근데 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면세예요. 예, 무조건 면세이고 그다음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산 거니까 차변에 접대비 30.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 3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이 접대비는 500번대 접대비예요. 513번호 지켜야 돼요. 구매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원재료 구매하는 과정에서 접대한 거잖아요. 잘못 이야기했다.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자, 판매 과정에서 접대비는 판관비예요. 판매처 접대비는 판관비인데 만약에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구매와 관련해서 접대를 했다. 원재료 구매와 관련된 접대비는 500번대로 들어가야 돼요. 제조 원가예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그래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접대한 거는 500번대 접대비. 판매 과정에서 접대비는 800번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은 면세죠. 면세. 그래서 계산서 받았으면 무조건 면세인 거고 면세 구입했을 때는 코드 유형이 53 면세예요. 면세 제한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3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사 54 불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 13번 불공을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은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주정일전자의 체육대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현주컴에서 55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거기 있는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0에 부가세 5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부분을 만약에 계정 과목을 VAT 대여금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접대한 거니까 차변에 접대비 5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5만 원. 자, 이렇게 분개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분개하고 봤더니 이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은 그 불공제 사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안 돼야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느냐? 부가세 된 거는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접대비가 55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게 맞겠죠? 왜냐면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 전자제품을 접대하려고 봤더니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그런데 부가세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접대하는 입장에서 접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부가세까지 같이 접대해야 되겠죠? 접대비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불공이고 불공제가 돼요. 불공제가 되고 계정 과목을 해당 계정 과목 접대했으면 접대비로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도 마찬가지. 14번에 매출 거래처에 선물로 주기 위하여 충남물산으로부터 구두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거래처에 주기 위해서 사온 거니까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접대비예요. 그럼 차변에 접대비 100만 원, 부가세 된 거는 VAT 대여금.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50만 원 수표 발행,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접대해야 되겠죠? 접대비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접대비가 110만 원이고 대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13번은 있잖아요. 원자재 매입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게 500번대 접대비가 돼요. 구입 거래처잖아요. 매입 거래처, 제조원가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접대비이고 14번은 매출 거래처, 판매 거래처의 접대비니까 813번이 돼요. 자, 그래서 13번하고 14번은 접대 목적으로 매입했을 때 불공인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풀 때 있잖아요. 12번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12번도 접대비였었잖아요. 근데 12번은 면세를 구입한 거죠. 면세를 구입하면서 계산서 받았잖아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를 냈어야지 불공인 거잖아요. 13번하고 14번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온 거고 12번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12번은 면세인 거고 13번하고 14번은 불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2000cc급 승용차를 미진 상사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은 1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승용차 산 건데 차값이 1,400. 그 다음에 부가세 된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여금. 대금 지급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겠죠. 할부니까 미지급금. 자, 근데 이 차를 봤더니 차가 무슨 차예요? 소형 승용차죠.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으로 하세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있잖아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불공이라고 썼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데, 자, 영업용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시험에서 나오는 차들은 100% 다 비영업용이에요. 왜냐면은 영업용은 택시나 이런 걸 이야기해요. 차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것. 그게 영업용인 거고, 지금 문제에서 거기 상단에 영업부라고 돼 있죠. 영업부는 업무용 차예요. 비영업용이에요. 영업부에서 쓴다라고 해서 영업부가 차가 없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버나요? 자기들 영업 볼 때 좀 편하려고 차를 산 거죠. 그런 거는 비영업용이에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다른 말이에요. 업무용은 업무 볼 때 쓰는 차, 영업용은 돈 벌 때 쓰는 차. 시험에서 무조건 제조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자, 그냥 소형 승용차는
이거 알아두세요. 8인승 이하를 이야기해요. 8인승 이하는 무조건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승용차는 8인승 이하를 이야기하고 9인승은 공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니발 같은 거 있잖아요. 카니발이 7인승은 공짜가 안 되는데 9인승은 공짜가 돼요. 자, 승용차는 8인승 이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승용차가 나오면 시험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불공 그냥. 지금 승용차죠. 불공인데 공제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는 제외냐면요. 경차는 제외다. 자, 경차는 몇 cc 이하를 이야기해요? 1000cc 이하를 이야기하죠.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한다. 경차를 빼고는 다 불공이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승용차죠. 불공이에요. 그냥 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은 괜히 헷갈려요. 시험에서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승용차는 불공, 경차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얘는 불공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세까지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냐면요. 차값에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여금인데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차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차값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400이 아니라 1,540만 원 주고 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금 1,540, 대변에 할부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1,540. 자, 16번 영등포 카서비스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그 임차료가 30만 원이고 부가세 3만 원 냈으니까 VAT 대급금 3만 원,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3만 원인데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임차료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임차료가 총 얼마가 되냐면요. 3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빌린 게 차 임차료로 준 게 33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33만 원. 자, 그다음 17번 4월 5일 날 대주주 홍길동의 자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진 상사에서 에어컨을 현금으로 70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신 지급한 대금은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을 대주주 자택, 개인적, 업무와 무관하게 쓰려고 산 거죠.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거는 부담한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7만 원 낸 거는 개정 과목을 VAT 대여금으로 쓰면 안 되고 이것도 전부 다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요. 가지급금에 포함시켜서 가지급금이 77만 원이 돼야 돼요. 왜 가지급금이냐면요. 우리가 실무상 있잖아요.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을 빼갔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가지급금 개정 과목을 쓰라라고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급금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긴 하세요. 이 가지급금이 앞에서 재무회계에서 배울 때는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이었죠. 실무에서는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보다 전도금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등이 빼갔을 때 가지급금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가지급금 얼마를 빼갔어요? 회사 돈 업무와 무관하게 77만 원 빼간 거죠. 차변의 가지급금 77만 원, 대변의 현금 77만 원이고 나중에 입력할 때 이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홍길동으로 바꿔주세요. 홍길동이가 가져간 돈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어컨을 샀을 때 있잖아요. 에어컨을 만약에 회사에 쓰려고 샀으면 비품이었을 거예요. 그다음 에어컨을 접대 목적으로 샀으면 접대비일 거고 에어컨을 대표이사 자택에 사용할 목적,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사온 거라고 하면 그건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쓰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제 사유 중에서 사업과 무관한 거. 그 불공사유 대표적인 세 가지가 접대비 관련,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사업 무관한 거 세 가지이고.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18번. 자, 불공제 사유 중에서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거는 불공이라고 썼잖아요.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면세예요.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면세다. 그래서 얘는 뭐를 받았어요? 계산서를 수취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11번 문제 풀 때 토지를 산 거 있잖아요. 토지를 산 거는 면세였어요. 자, 근데 이게 토지가 울퉁불퉁해가지고 토지를 평탄하는 작업을 했어요. 토지를 평탄하는 작업. 토지와 관련된 비용 있죠. 토지 관련된 비용은 이게
노가다 용역이에요.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땅 파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이 건설 용역은 부가세가 붙는데 그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예, 그 돈을 지급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돼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그 세금계산서상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공이에요. 왜 불공이냐면요. 토지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불공이에요. 불공. 처음 18번에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대행 용역을 광양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을 당사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수수료 160만 원 내는데 부가세 별도 부가세 낸 거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불공이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예, 차변에 160 부가세 낸 거는 그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토지 160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 16만 원인데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토지가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76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변에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당자예금 176만 원. 수표 발행하면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은 토지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매입세 공제는 안 되죠. 왜 그래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구입하면 면세,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불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13번부터 18번 문제까지는 불공제. 대표적인 불공 사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은 뭐 회계급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무 2급에서는 출제가 잘 되는데 회계급은 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런지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일단 나온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거 좀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근데 그 19번 문제 보시면은 그 세관한테 수입 계산서 받으면서 거기 원재료 산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 좀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이래요. 명품전자인데 명품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H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다라고 할게요. 자,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원재료가 P재료네요. P재료를 명품전자가 구매하려고 해요. 미국으로부터. 자, 그럼 구매할 때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입 물품은 바로 못 받고 세관을 통해서 받아요. 예, 세관을 통해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래 재화는 있잖아요. 재화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수출하는 나라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세금을 때리는데 그 세금을 누가 징수하냐면요. 세관이 징수해요. 세관이 부가세 징수 업무를 맡아요. 그럼 명품전자한테 원재료를 넘길 때, 자, 원재료를 넘겼죠. 넘길 때 명품전자는 세관한테 뭐를 주고 와야 되냐면요. 부가세를 줘야지 이 물품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럼 부가세는 공급가액이 10%죠.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가표라고 하죠.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과세표준의 10%를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가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수입했을 때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액 더하기 관세의 과세가액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 수입했을 때 부가세 징수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300페이지에 보시면은 300페이지에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가세표준은 관세 가세가격 더하기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뭐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더한 금액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되는 기준 금액은 물건값이 아니라 물건을 산 금액이 아니라 관세 가세가격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나왔어요? 그 세금 계산서에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럼 거기에 세금 계산서에 찍혀 있는 공급가액 1,000만 원, 이 가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물건값이 아니에요. 물건값은 명품전자가 H사한테 직접 줬을 거예요. 세관과의 거래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만 부가가치세 부분만 지급했을 거고 물품 대금은 직접 줬을 거예요.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원재료 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절대로 원재료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가세 산정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세관한테 준 돈은 뭐만 준 거예요? 부가가치세 1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100만 원만 준 거니까 부가세 준 거는 대변에 세관한테 부가세를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나? 예, 현금.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 되겠고 세관한테 준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 돼요. VAT 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한테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줬는데 부가세 준 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VAT 대급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1,000만 원을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원재료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세관한테 준 거는 부가세만 준 거니까 부가세 준 거는 VAT 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관은 부가세를 받았잖아요. 부가세를 받았기 때문에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그때 끊어주는 계산서가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는 그냥 세금 계산서인데 세관장이 끊어주는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수입했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 수입은 지금 세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세관과의 거래에서는 부가세만 준 거예요. 그까지 준 거 아니에요. 물품 대금은 세관과의 거래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할 때는 돈 나간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0만 원 준 거 VAT 대급금 매입세 공제 되니까 원재료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코드 유형은 55 수입이에요.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55 수입.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는 부분이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건 55 수입.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450페이지에 54 불공한 거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54 불공.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했던 거 448페이지 1번 문제들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면 50일 가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2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환경기업에서 원재료 1,100만 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구입 대금을 결제하였다. 세금 계산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에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지 않고 카드 결제한 거죠. 카드 결제했는데 부가세 냈죠. 부가세 100만 원 냈고 원재료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니까 외상이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인데 이 외상 매입금 하지 않고 미지급금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을 때는. 왜냐면은 이게 외상 매입금인데 카드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채무가 카드사한테 넘어간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으로 바뀌어요? 카드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 외상 매입금을 떨면서 미지급금으로 대체해도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도 틀리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언급한 대로 계정 과목을 잡으시면 되겠고 언급이 없으면 그냥 외상 매입금 하세요. 근데 미지급금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1번은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이니까 복류생비겠네. 그 다음에 가을농산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복류생비이고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급금이에요. 자, 근데 이거 면세예요. 근데 지금 쌀이 면세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싸라고 부식이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서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 문제는 부가세 안 냈다란 말이에요. 면세라는 말이에요. 싸라고 부식은 면세인데 면세라는 거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나 부가세 별도인 거는 부가세가 있는 거는 반드시 문제에 언급이 돼 있어요. 20번 문제 보시면은 뭐 1,100만 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되어 있는데 21번은 언급이 안 돼 있는 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 카드 받은 거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57카가, 그 다음에 카드 받은 거 중에서 면세제와 구입한 거는 58카면 코드 0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22번 창신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주유대금 55,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된 비용이니까 계정 과목이 뭐가 되겠어요?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고, 그다음 얘도 부가세 냈죠. 부가세 냈으니까 VAT 대여금 5,000원, 차량 유지비고, 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 자, 그래서 23번에 생산부서에서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2,000쌀 50포대를 가을 농산으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120만 원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게 쌀이죠. 거래처에 준 거니까 아니네.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네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이고, 대변에 현금 120인데 이 쌀이 면세죠. 아까 앞에서 쌀은 면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면세인지 아닌지. 무조건 면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안 붙고 그냥 복리후생비 120, 대변에 현금 120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건데 코드 유형은 이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60일 현가, 부가세를 냈으면 60일 현가, 면세면은 60일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줄임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면세, 현금 영수증 부가세, 카드 면세, 카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입점표 입력도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코드 유형을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코드 유형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